네, 지난 시간에 그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파이썬에서 이미지는 숫자들의 배열, 0과 255 사이의 숫자들이거나 0과 1 사이의 숫자들의 배열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흑백 이미지는 세로 길이, 가로 길이의 2차원 배열이면 충분하고요. 컬러 이미지는 그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리고 채널 값을 갖는 3차원 배열이면 컬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널 값은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한 개인 특별한 종류의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합성곡을 만들 거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온 거는 저희가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사용할 그 데이터셋은요. 패션 앰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케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거고요. 6만 개의 훈련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1만 개의 테스트 샘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로 이루어진 2차원 별이 이미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784 픽셀을 가지고 있겠죠. 저희는 우선 그 훈련셋과 엑스트레인 풀, 그 다음 테스트 셋, 엑스 테스트,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요. 일단 그 흑백 이미지,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흑백 이미지를 채널이 한 개인 컬러 이미지처럼 취급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꿨어요. 모양을 바꾸고 그 다음에 숫자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28 곱하기 28,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그리고 채널값 한 개인 이미지로 10,000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게 무엇이었었냐면 플러스 X트레인 풀이죠. X트레인 풀과 Y트레인 풀 두 개의 배열을 X트레인, X밸리드, 밸리데이션. 그래서 훈련셋과 검증셋, 그 다음에 Y트레인, Y밸리데이션, 훈련 레이블과 검증 레이블로 나눴어요. 나누는 비율은 테스트 셋을, 검증 셋을 20%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셋은 48,000개의 샘플,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채널 한 개인 이미지. 그 다음에 검증셋은 12,000개의 샘플,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그리고 채널 한 개인 이미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합성곡 신경망을 저희가 만들 차례인데 몇 가지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그 객체들을 생성할 때 그 파라미터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용어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필터. 필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필터는 그 합성곡 층에서 합성곡 컨볼루셔널 레이어 합성곡 층에서의 유닛 뉴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뉴런이라고 많이 불렀었었고요. 지금은 그냥 유닛이라고 많이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우리 은닉층 만들어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x1, x2 입력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은닉층에서 은닉층에서 유- 이게 은닉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유닛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죠. 아마 우리 유닛 100개짜리를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완전 연결이 됐었죠. X1이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세 번째 유닛, 네 번째 유닛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입력값도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세 번째 유닛, 네 번째 유닛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가 완전 연결 신경망층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요 하나하나, 그 레이어에 있는 이 하나하나를 유닛이라고 불렀죠. 유닛이라고 불렀는데, 합성곡 계층에서는, 합성곡 레이어에서는 유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르게는 필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커널. 필터는 이거는 뭐 우리말로 옮겨도 그냥 필터고요. 커널도 따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은 필터를 커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필터를 커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합성곱 연산에서 곱해지는, 곱해지는 숫자들, 곱해지는 가중치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 다르게 얘기하면, 필터가 가지고 있는 필터가 가지고 있는 값들, 필터의 값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널과 필터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 아, 저희가 그 2차원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배열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배열이 있는데 필터라고 하는 거는 합성곱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거를 필터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이제 이동시키잖아요. 여기에서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이고, 다 끝나면 이제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합성곡 연산 수행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필터와 커널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얘가 필터인데 이 필터에는 여기에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 2, 3, 4 이렇게 숫자들이 있겠죠. 그죠? 합성곱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배열에 있는 각각의 픽셀들에 곱해줘야 되는 값들이 있어야 이게 숫자들이 있어야 합성곱 연산을 수행할 수 있죠. 여기 들어가는 값들. 이, 이 필터에 들어가는 값들을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값들로 이루어진 것 자체를 커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커널은 필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 커널과 필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필터에 있는 값들을 특별하게 커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커널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처 맵. 피처는 우리말로 하면 특성, 맵은 지도란 뜻인데 뭐 특성 지도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특성 맵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더라고요. 맵은 맵을 따로 안 하더라고요. 얘는 뭐냐면 합성곱 연산을 연산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로 나오는이라고 해요. 합성곱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출력. 음. 그러니까, 이거를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곱 연산의 결과를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처 맵. 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 이미지가 있었어요. 전체 이미지가 있었는데 합성곱하고 옆으로 이동시켜서 또 합성곱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동시켜서 또 쭉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결과가 바뀔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이미지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죠? 연산하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다른 값들로 바뀌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합성곱으로 나오는 출력, 합성곱 연산의 결과값을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처 맵, 특성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성 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패딩. 패딩의 개념은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패딩은 그 입력 배열 주위에 입력 배열, 그러니까 입력값, 우리 이미지를 넣을 거잖아요, 그죠? 입력 배열 주위에 가상의 값들, 보통 대부분은 0으로 채웁니다. 가상의 값을 채우는 것을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합성곱에서 주로 세 가지 패딩이 있어요. 밸리드 패딩, 세임 패딩, 풀 패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same 패딩 혹은 valid 패딩.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풀 패딩 같은 경우는 합성법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 패딩도 있기는 패딩의 종류가 풀 패딩도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세임 패딩이거나 아니면 그 입력 이미지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그 이미지의 시작점부터 이미지의 끝까지만 이렇게 그 필터들을 이동시키면서 합성곱 연산을 하는 밸리드 패딩. 보통은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임 패딩은 입력과 특성 맵의 크기를 같게 만들, 만들기 위한 패딩 만들어 주는이라고 할까요? 입력과 특성 맵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 주는 패딩 방식을 same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밸리드 패딩은 사실은 밸리드 패딩은 패딩이 없는 거예요. 패딩 없이 패딩 없이 합성곡을 수행을 하는 것이 밸리드 패딩이고요. 그리고 밸리드 패딩을 하게 되면 항상 특성 특성 맵의 크기는 입력 배열의 크기보다 작아지는 게 작아져야만 돼요. 작아져야만 되겠죠. 물론 작아져야만 돼요. 여기서 문제 드릴까요? 자, 입력 배열이, 입력 이미지가, 입력 이미지가 우리 여기서처럼 28이었었어요. 28이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필터의 크기를 3 곱하기 3으로 했어요. 3 곱하기 3. 그러면, 그리고 밸리드 패딩을 이용을 했습니다.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특성 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되세요? 26 곱하기 26으로 바뀝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28개가 있었어요. 자, 3개짜리를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죠? 몇 개가 줄어들어요? 2개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 2개가 줄어들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번 움직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끝까지 갔을 때, 여기 끝까지 갔을 때 몇 번 움직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 28 빼기 3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26개로 바뀝니다. 밸리드 패딩인 경우. 밸리드 패딩인 경우. 조금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5개짜리. 여기 5개짜리죠? 자, 여기 3개짜리를 움직일 거예요. 3개짜리를 움직일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3번 움직이면 끝나죠. 5개짜리 입력이 있는데 3개짜리 필터로 움직여 가면서 합성곡을 할 거예요. 2번 움직이면 끝나잖아요. 첫 번째 있었고, 한 번 움직이고, 2번 움직이면 끝나죠. 그럼 여기서 숫자 1개 나오고, 여기서 숫자 1개 나오고, 여기서 숫자 1개 나오죠. 결과는 이렇게 3개짜리가 되겠죠. 맞아요? 2번밖에 못 움직여요. 여기 남아있는 게 2칸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2칸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서 한 칸 움직이고 여기서 한 칸 움직여요. 그죠? 두 번밖에 못 움직이니까 두 개가 빠진단 말이에요. 여섯 개면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럼 네 개가 나오겠죠. 일곱 개면 일곱 개면 한 칸 더 움직일 수 있죠. 그럼 하나 더 생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밸리드 패딩을 했을 때 요거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뭐 훈련시킬 때 요 개념을 아셔야 그 가중치의 개수들이 몇 개가 계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28개짜리 여기 만약에 컬럼만 보면 28개짜리인데 만약에 필터를 3개짜리로 하겠다. 여기를 필터를 3개짜리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거 몇 개? 남아있는 거 25개죠. 그죠? 예, 그래서 더하기 1까지 해주면 26개 이렇게 나와요. 밸리드 패딩인 경우입니다. 밸리드 패딩이고 필터를 움직이는 게 한 개씩 움직일 때. 네. 밸리드 패딩이고 필터를 움직이는 게 하나씩만 움직일 때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풀 패딩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합성곱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세임 패딩 아니면 밸리드 패딩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우리 그대로 옮기면 보폭이라고 하는 건데 보폭은 이 필터를 이동시키는 거리 보폭이에요. 필터를 몇 칸씩 이동시키는 칸의 수, 몇 칸씩 이동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스트라이드. 그리고 합성곡 연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 값을 1로 사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다른 스트라이드를 써도 돼요. 다른 보폭을 써도 됩니다. 보폭의 크기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가 줄어들어요. 맥스 풀링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두 개짜리를 두 칸씩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미지가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근데, 합성곡은 한 칸씩 움직이면서 하니까 줄어드는 게 거의 안 줄어들어요. 거의 안 줄어듭니다. 거의 안 줄어들어요. 음. 그래서 그 합성곱에서도 스트라이드, 보폭을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입력값과 특성 맵, 특성 맵이 출력이라고 그랬죠. 특성 맵의 크기를 입력값의 크기와 차이가 거의 없게끔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신에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뭐를 이용한다? 풀링을 이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이용한다. 예. 그래서 그 주로 이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 때 합성곱 층에 스트라이드를 크게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한다? 풀링 계층을 이용해서 풀링층에 풀링층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더 이런 방법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더 선호합니다. 합성법에서는. 그래서 그 합성법에서는 스트라이드의 기본값이 아마 1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1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풀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풀링. 우리말로도 풀링이에요. 풀링. 풀링은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없어요. 우리 풀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픽셀들이 있으면 여기에 유리창을 넣은 것뿐이죠. 그죠? 유리창을 만들어서, 유리창은 투명한 거잖아요. 그죠? 안쪽에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유리창을 해서 그 안쪽에 밑에 보이는 배열의 원소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을 거냐, 아니면 원소들의 평균을 계산할 거냐, 이게 풀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링에서도 얘를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풀링의 필터는 커널 값들이 전부 다 0인. 그래야 밑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커널 값들이 없는 투명한 유리창을 이렇게 이동시켜 가는 거예요. 이동시켜 가면서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을 보는 거죠. 원소들을 보면서 최대값이나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 게 이게 풀링이에요. 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풀링은, 풀링은 가중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널 값이 없어요. 가중치. 커널, 커널 음. 가중치가 없고, 가중치가 없고,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풀링의 크기와 보폭, 보폭의 크기를 같게, 같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다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같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밸리드 패딩을 사용하는 얘기예요. 패딩을 밸리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0을 채우지 않고 그냥 이미지 배열을 시작점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쭉 이동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또 시작점부터 끝에까지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점부터 끝에점까지 이렇게 밸리드하게 움직이기만 하지, 0을 패딩으로 넣어서 뭐 크기를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풀링을 하는 목적이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게 풀링의 목적인데, 패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만들고요. 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패딩의 종류는 맥스 풀링, 최대 최대 풀링이라고 얘기하는 맥스 풀링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맥스 풀링은 필터 안에 입력 값들 중 최대 값을 선택하는 게 맥스 풀링이고요. 맥스 풀링이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균 풀링은 필터 안에 입력값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이게 에버리지 풀링이에요. 평균 풀링은 그 특성 맵에 중요한 정보들을 희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풀링보다는 최대 풀링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 안에 최대값만 딱 선택을 해버리면 가장 그 값이 큰 것들만 딱 선택을 하는 거여서 그 중요한 특성들이 딱 남아있게 되는데 평균값을 계산해 버리면 작은 값과 큰 값들을 이렇게 평균을 해서 숫자가 중간에 있는 숫자 작은 값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들이 사라져 버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은 커지고 중요한 특징들은 작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맥스 플링을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맥스 플링을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평균 플링이 더 좋은 값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값들을 유지를 해야 좋은 경우들이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아니면은 평균 값들을 이용하는 게 문제에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저희가 그, 얘네들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될, 신경망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될 그런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잘 아시면 파라미터 설정할 때 그 파라미터의 의미들을 아실 수 있으세요. 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신경망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살짝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신경망, 만드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시퀀셜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우리가 거기다가 뭐 플래튼 레이어를 애드하고 댄스 레이어를 애드하고 이런 것처럼 위쪽에 제가 이렇게 그 정리해드린 순서대로 시퀀셜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컨볼브 2D라고 하는 객체를 애드하고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애드하고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객체들을 생성하면서 시퀀셜에다가 애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신경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일렬로 쭉 이어져 있는 신경망인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시퀀셜에다가 순서대로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컨볼루션을 만들 때 파라미터 값들을 아규먼트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맥스 플링을 만들 때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댄스를 만들 때 유닛의 개수는 몇 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과 풀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드렸던 거예요. 해드렸던 거고 실제로 시퀀셜 객체를 만드는 것부터는 우리 점심 먹고 나서 만들고 훈련시키고까지를 점심 먹고 나서 하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건벌브랑 훈련은 왜 두 번씩 하는 거야?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 합성곡 신경망 만든 그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그 예제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가지고 온 거고 합성곡을 한 번을 하면 특성 맵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합성곡을 두 번을 하면 특성 맵이 두 번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들을 뽑아내고 뭐 이런 거예요. 컨볼루션도 여러 개를 더 연결할 수가 있어요. 컨볼 지금처럼 여기 예제를 든 것처럼 두 개만 컨볼루션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요. 순서는 보통은 컨볼루션 다음에 풀링은 따라서 나온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합성법 연산한 다음에 이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풀링은 따라서 나오는데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은닉층, 댄스층, 다시 컨볼루션하고 풀링, 뭐 댄스층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장 간단한 그런 합성분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나중에 저희가 훈련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컨볼루션 그 레이어를 지나고 나면 특성 맵들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 우리가 시각화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볼루션 그 레이어를 지나면 어떤 식으로 또 특성 맵들이 만들어지는지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화를 보시게 되면 합성곱이라고 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